저는 이제 부평고 2학년 국어 시험을 맡게 된 고수민이라고 하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일단 제가 분당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고 계속 분당에서 살아온 토박이에요. 지금은 다른 데 살고 있긴 하지만 분당이랑 수지 지역 중심으로 강의를 해왔고 경력 10년 차인데 거의 절반 이상은 분당에서 수업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라국어, 최영국어, 명인학원 다 분당점이었고 올가나 또 제이프라임이라고 분당에 있는 학원인데 그런 학원들에서 수업을 해왔습니다. 분당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저희 강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학창시절 대학생 때 별명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단무지라는 말 혹시 줄임말인데 단순 뒤에 거는 빼고 항상 제가 그냥 꼬박꼬박 하니까 애들 단무지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멘탈이 세요. 근데 제 성향 자체가 칭찬을 해야 잘 움직이는 타입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막 팩폭 날려서 현실을 일깨워주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무릎 깍꿍 어르고 달래면서 좀 긍정적으로 키워나가는 편입니다. 좀 하하고 즐겁게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강의 특징을 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제일 처음 강사일 때 저의 사수가 잠실 지역에 정신여고라고 좀 국어 시험이 해린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1타 강사 한 학년당 뭐 80명씩 총 3학년을 데리고 계셨던 240명 정도 한 학교에서만 그랬던 강사님이셨는데 항상 디테일하게 수업하는 거를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국어 강사는 이렇게 철저하게 연구하고 세세하게 지문을 분석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배워서 저도 역시나 디테일함으로는 항상 소문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케바케이긴 한데 학생과의 케미가 잘 맞으면은 굉장히 그 수업이 재밌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국어 선생님 강의 텐션 막 이러면서 되게 장난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아닐 때는 또 되게 차분해요. 안 받아주면 그냥 딱딱하게 아나운서식으로 수업만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타서 좀 제가 케미가 맞는다 싶으면은 겨울에도 난방을 안 틀고 막 땀을 흘릴 정도로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그만큼 저는 수업 들어갈 때 저의 에너지를 다 쏟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 객관적인 시선이거든요. 물론 저에 대해서는 안 그렇긴 한데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보기 때문에 상담도 되게 많이 해줘요. 학생을 가르칠 때도 이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 아이의 사고에 맞게끔 수업을 관리를 잘 하고 있고 그 다음 뭐 당연히 경력이 기니까 자료는 많겠지만 보편고에 맞는 출제 경향에 맞는 그런 자료만 검선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신이라는 거는 암기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배경, 지식, 상황 설명하면서 아이의 사고력을 제가 제일 중요시합니다. 결국에는 국어라고 하는 게 논리, 추론, 사고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고력을 탄탄하게 기르는 수업에 강점을 두고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뭐 수업 제공 자료가 아니라 수업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수업을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의 개인 연습장이고 여기에 작품별로 제가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인터넷에 있는 연구 자료 참고를 해서요. 그래서 이 작품의 핵심은 이거고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은 아이들에게 핵심 설명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먼저 연구를 합니다. 이게 저의 1단계 공부, 연구 단계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서는 본격적으로 지문을 파헤쳐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교수님, 강사진, 연구원분들의 다양한 해석이 인터넷에 있는데 그 해석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베끼지는 않죠.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해석, 주석을 제가 적는데 아무래도 다양한 해석이다 보니까 그 연구원분들, 강사진분들 별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를 제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인 거고 지금 먼저 정리해보기 한 번,
한번 저 스스로 연구원분들, 교수님들의 해석 연구 한 대여섯 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6, 7번 정도는 지문을 분석하고 거의 뭐 커크 단위로 쪼개서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노트에 필기했던 거 먼저 정리해주고 수업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지금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열정과 재미가 반영되진 않지만 이 수업 전부 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땀에 쩔어 있었다는 게 기억이 나요. 여름이라서 냉방을 18도로 했는데도 땀에 쩔쩔 쩔었었고 항상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OX 단답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너가 이 답을 O로 선택한 이유가 지문에 어딨니? 지문에서 근거를 대봐 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파악하고 X라고 생각했다면 또한 역시나 네가 왜 이걸 골랐는지 한번 그 이유를 나한테 대봐 사고력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을 하는데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뭐 당연히 성적이겠죠. 뭐 어머님들도 1단 1순위로 보시는 게 성적일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여고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끊었다 보니까 그냥 국어 시험이 어렵다라고 하는 학교를 좀 골라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땡땡 학교 하면은 고수민 이런 식으로 좀 소문이 나 있고요. 아래에 있는 사례는 원래 이제 강사 입장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이 들어오면 운이 좋아서 그 아이를 타고 캐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례 이외에 저와 만나서 성적을 끌어올린 사례만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너무 국어 시험이 어려워서 평균이 5, 60점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90점 이상 받으면 정말 잘한 건데 1, 2, 4학년 내내 1등급 저희 반에만 나왔고 결코 나올 수 없는 만점자라는 것도 저만 2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여기가 조금 가장 뿌듯했던 학교인데 그 이외에도 뭐 보평고도 그렇고 뭐 다른 학교도 다 임해고도 그렇고 한철고도 그렇고 1등급으로 많이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우선 앞에서는 제가 수업 준비를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렸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내신 대비 때는 어떻게 수업을 하는가 이거는 모든 학원이 비슷해요. 큰 차이점은 없고요. 우선 수업 같은 경우 1단계에서는 제가 노트에 정리했던 핵심 내용을 아이들과 공유를 합니다. 어떤 작품이든 우리가 2학년 1학기는 문학을 공부를 하는데 핵심 틀을 잡고 거기서 가지치기를 해 나가야 돼요. 그냥 무작정 본문 다다다다 읽는 거는 좋은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은 기반의 털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5번 지문 연구했던 것 중에 꼭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 엄선해서 지문을 분석합니다. 좀 지문 분석이 디테일한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해도도 확인하면서 수업을 해서 오래 걸리는 편이고 마지막으로 OX로 정리하고요. 과제 역시나 단계별로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개념 정리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1단계를 굉장히 우습게 봐요. 그러고 3단계를 부셔요. 1등급이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간혹 이런 유형이 있어요. 모의고사 시 문제의 첫 번째 문제 유형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이나 문화 개념어가 나오거든요. 소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제 유형이 서술상 특징 이런 거 묻는데 거기서 꼭 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간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1단계를 들을 때는 의성어 오케이, 역설법 오케이 하나씩 개념 설명 듣다 보면은 쉬워요.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서 넘어가는 거죠. 그거를 완전히 내가 어떠한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까지 다 쌓아가야 하는데 그거 개념 뭔지 알았어 하고 넘어가니까 2단계, 3단계에서 그걸 디테일하게 들었을 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단계에서 확실하게 이해했는지를 정말 엄격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각 문학 작품별로 꼭 나오는 문제 유형,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유독 시상전개 방식을 묻는다든가, 유독 그 시점에 대해 묻는다든가, 그런 유형을 파악하고 3단계 가서는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외부 지문이죠. 그 외부 지문, 낯선 지문 나왔을 때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 어떻게 문제 풀면 되는가,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3단계로 막 과속 운전하게끔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클리닉 같은 경우는 1대1 맞춤 수업이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문제 풀이, 이래서 답은 이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보다는, 그거는 해설지를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거보다는 왜 너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이 작품에 대해서 너가 어떤 걸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클리닉에서 또는 클리닉에 못 오는 경우는 카톡 질문으로 제가 이거를 세세하게 파악합니다. 제일 중요시하는 게 저는 킥포인트가 사고력 파악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앞에 수업 절차는 다른 학원과 비슷하고,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자,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욕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과형 머리였고 국어 성적이 1학년 1학기 때 3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울었어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니까. 치열하게 해서 2학기부터는 1등급이 나왔고, 그걸 유지해서 3학년 때까지 1등급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사고가 유연해요. 그래서 제가 사고의 틀을 잡아줄 때 너가 지금 자꾸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하면은 흡수를 잘했어요. 아, 이렇게 봐야 하는군요 라는 흡수력이 되게 좋았고요. 우측 친구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 하얀 글씨가 자기가 생각한 걸 적어준 건데, 이 친구랑 똑같이 성실하게 열심히 했지만 이 친구는 아집이 너무 셌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게 안 돼요? 이거를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이다 보니까 물론 강사의 역량도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한테는.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운전할 때 지금 운전한 지 10년 됐는데 과속하는 습관을 못 고쳐요. 물론 그 50, 60 속도 나올 때는 지키긴 하지만 평상시 고속도로 달릴 때든 뭐 도로 주행을 할 때든 부항 갔다가 부항 멈추고 급정거하고 못 고치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 습관을 바로 잡는 게 안 되고, 제가 인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고치겠죠. 이 아이도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줘야 하는데,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도 선생님 저 이쪽으로 갈래 하고 자꾸 방향을 틀더라고요. 이런 극소수예요. 극소수의 아이를 제외하면은 사고력을 잘만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면은 국어 성적은 충분히 올라갑니다. 시간이 더디 걸린다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제시한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선지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이러이러하게 해서 틀린 건가요?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을 둔 겁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라고 저한테 마치 시험 출제 연구원이 논의를 하듯이 하나하나 따져 물어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공식을 잘못 대입했네, 연산이 잘못된 애가 보이지만 국어는 그 기록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왜 얘를 골랐을까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거를 아이 스스로도 알고 저도 캐치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헷갈리고 어려운 문제는 본인의 생각과 관점, 사고를 기록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하는 게 넘어갈까요? 이게 한 문제당 답변인데 문제풀이가 아니라 너가 이렇게 바라보더라, 자꾸 여기를 이렇게 간과하는 습관이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너만의 사고방식이 있더라라는 걸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문제풀이도 해주고 그렇게 아이의 사고에 맞춰서 제가 세세하게 답변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고력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자체 교재 쓰면서 공통 모의고사 이거는 시험 직전 대비 때 압축 요약 정리한 거랑 파이널 모의고사 한 3회분 정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저의 수업에 대한 소개였고 이제 보편고 2학년 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교과서는 지학사 정을 쓰고 있고요. 총 22문제 중에서 4문제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이 좀 평균이에요. 적은 학교는 3문제고요. 많은 학교는 6문제거든요. 보통의 수준이고 그런데 서술형 같은 경우 다른 학교는 조건 자체가 되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보편고는 좀 희한하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몇 글자 지켜라. 어느 정도 이내에서 작성해라 라는 조건이 디테일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비를 잘 해야겠고 그러니까 좀 학습활동 중심으로 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 내가 압축해서 정리해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두 번째로는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을 활용하신다는 거. 수능 특강은 고3 교재니까 아이들에게 낯선 지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있는 대로 고르시오. 오지선다형 중에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저런 거는 기억 디귿 비읍인가? 기억 비읍인가? 기억 디귿 비읍 쉬우신가? 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로 한번 저희가 본다면은 우선 작품 간의 비교 이게 이제 수능형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표현상의 특징이나 시상 전개 방식, 화자의 태도 등을 꼼꼼하게 따져 묻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유형이라고 했었죠. 잘만 1단계를 숙지, 개념 숙지를 해둔다면은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헷갈려해요. 자, 우선 두 작품 모두 1번부터 3번까지는 공통적인 거고 4번과 5번은 달리니까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가 두 작품이 지문에 나왔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구조가 대칭인지 병어체를 둘 다 쓰고 있는지 도치법의 개념, 의문형, 종결, 어미의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두 번째, 참고로 이 문제 번호가 1번인 이유는 제가 분당 지역에 있는 기출을 작품별로 정리를 해요. 분당고 무슨 산유화, 한솔고, 소설공고 시인 1일, 보편고, 휴게시어진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번호가 겹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가에서 다까지 3가지의 작품이고요. 이게 다 고전이었거든요. 3인국, 동동, 그 다음에 어부사시사 다 고전이었는데 역시나 모두 하면서 공통점을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와 나다의 차이점을 묻기도 하고 일단 작품 간의 시상 전개 방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지 그 다음에 화자가 여성 화자인지 화자의 처지가 자연에 응거하면서 만족하는지 그 다음에 화자가 지금 비애감, 슬픈 감정을 얘기하는지 화자가 어떠한 미련을 보이는지 시상 전개 방식이나 정서에 굉장히 세세한 초점을 두고 있죠. 지금 보시면 두 문제 유형 다 작품 간의 비교, 우리가 한 작품의 특징만 딱 파악하는 것은 쉬운데 걔랑 얘랑 뭐가 겹치고 뭐가 달라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한 작품 내에서 내가 특징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파악해야지 이런 거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 지금 선지를 보니까 기억, 니은, 기억, 디귿, 미음, 디귿, 리을, 미음 잘 찍거나 아니면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는 고전 소설에 대해서 특징 잘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사건, 내용 전개 방식이라든가 전기적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게 허생전에 대한 얘기인데
전기적 요소는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근데 허생이 막 무슨 요소를 부리거나 변신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전기적 요소 이런 거 없고 대화. 두 인물이 어떤 청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막 관점을 보여줘요. 그런 거 제시하고 있고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고전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게 허생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구성 전개상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 역시나 기본적인 개념에 충실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옆에 것도 역시나 있는 대로 고르시오 유형이고요. 이번에는 특정 부분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앞에 거는 작품 전체의 서술상이었고 얘는 특정 부분이니까 그 부분 자체를 잘 봐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고전식, 의인법, 동음 이의어가 뭐지? 언어 유희가 뭐지? 음성 상징어라는 게 무엇이야? 열거와 반복의 효과가 무엇이고 고사라고 하는 게 무엇이야? 역시나 수능 개념에 충실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전에서 대사 일부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아이들이 특히나 동음이의어, 언어유희 이런 거는 좀 학교쌤의 관점이 반영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학교쌤의 필기를 잘 활용해서 학교쌤은 언어유희로 보셔, 동음이의어로 보셔 라는 거를 좀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 준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기의 어떤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로 얘기하고요. 대표적인 수능형 문제예요. 여기 보기를 보시면은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작품 설명이 나와 있고 보통 보기에는 이런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 작가의 특징 같은 걸 알려주거든요. 제가 항상 작품을 할 때 배경 지식, 당대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작가가 어떠했어라는 걸 알려주는데 문학은 항상 그런 배경 지식이 기반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거를 잘 숙지해둔 친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천천히 독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수업한 내용이니까. 다만 어쨌든 그래도 학교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제시한 거니까 꼼꼼하게 빠르게 읽고 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흥보가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나 이렇게 지문을 묶은 거예요. 수능형이거든요. 수능에서 가에다가 뭐 고전 소설의 영웅의 특징 해서 그런 배경 지식 알려주고 나에 가서 고전 소설 나오고 그런 유형을 지금 따온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 판소리는 이런 특징이 있어. 자, 이것도 역시 판소리의 기본적인 특징을 수업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 잘 숙지했으면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되게 생소한 외적 준거를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 보기에는 뭔가 말이 많은 게 새로 나오니까 당황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배경 지식이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잘 읽으면 된다는 거를 항상 강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서술형의 조건을 보시면은 첫 번째 빈칸에는 3에서 5음절 5글자 이내로 쓰세요. 두 번째 빈칸에는 20글자 이내로, 세 번째는 15글자 이내로. 글자 수까지 맞춰야 하니까 이거는 학습 활동에 상당히 충실한 공부로 훈련을 하면 돼요.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문제, 그거에 대한 답을 반복적으로 써보고 글자 수도 내가 한번 짧게도 해보고 살짝 중간 길이도 해보고 어차피 되게 긴 거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런 학교 내신 서술형에는 그 다음 또 조건이 보기에 있는 말을 쓰지 말고 너네의 생각으로 써라. 상세하죠. 상황의 성격 드러나게 해. 그 다음에 노력이라는 말도 넣어. 이런 조건 하나하나를 다 확인하고 이게 다 들어가도록 내가 답을 써야 하는구나 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형을 보시면은 자, 보기는 가를 참고하여 홍보전 내용이에요. 홍보전의 정보를 참고해서 A와 B는 홍보전의 대사입니다. 그거에 대해 감사한 정리한 거고요. 한번 작성해 보세요. 긴장 이완의 구조를 내용 측면에서 보면은 비장한 대목인 A에서 청중이 느끼는 긴장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어떻게 돼. 반면 태학적인 대목에서 청중이 느끼는 긴장은 어떻게 되고 그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청중의 감정과 그 이유를 언급하는 건데 역시 조건 보시면은 앞에 가에서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걔를 이유로 제시해라. 그럼 가 부분에 어떤 부분이 이 보기의 이유가 되는지를 아이가 찾을 수 있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이 A의 내용 이것을 언급하고 관련을 지을 것. 이건 어려운 조건이 아니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가에서 언급한 내용의 핵심을 너네가 끌고 와서 답을 작성해라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 보편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보면은 외부 지문과의 연계는 고등학교 2학년은 뭐 당연히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낯선 지문 나왔을 때 내가 해석할 수 있는 힘 그걸 가져야 하는데 우선 두 번째 이쪽 작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작품은 아닙니다. 뭐 읽었을 때 대충 뭐라는지 알겠구나 하는 시긴 한데 앞에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친숙하지 않은 고전시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고전시 자체도 아직은 나에게 친숙하지 않은 단계일 거예요. 이제 막 고2가 된 거니까. 그런 와중에 이게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지금 좀 잘린 건데 말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하면서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 고2가 되었다는 거는 이제 고전이든 현대든 가리지 않고 문학 작품을 잘 감상할 수 있어야 하는 학년이 되었다는 거고 다행인 것은 고전은 패턴이 있어요. 뭐 유교적인 충성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연 좋아, 자연에 은거할래, 자연 짱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 때 내 삶이 어떤데 이렇거나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알다 보면은 얘는 어떠한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게 쉽게 잡힐 겁니다. 다행히 학교에서도 위에 보면은 임진왜란 당시 작가의 울분과 탄식을 담았다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줬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작가가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파악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잘 지도를 해주면 되고요.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는 많이 어려웠던 문제이기는 해요. 시 자체가 쉽게 읽히는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시는 쉬었고 본문과의 표현상의 특징 하강적 이미지, 천유형 종결 어미, 독백의 형식 뭐 이런 것들 역시나 수능 개념어에 충실해서 비교할 수 있겠니? 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편고 시험은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될까요? 우선 작품 전체 뭐 프린트물이나 부교재나 상관없이 모든 작품을 꼼꼼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수능 개념, 표현상의 특징 이런 거를 굉장히 충실하게 세세하게 묻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습활동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문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해요. 원래 학습활동이 핵심 정리한 거기 때문에 내용은 쉽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핵심 정리하면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보편고는 그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학습활동 몇 번에 몇 번, 답 이거 하고 내가 금방금방 쓸 수 있을 만큼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수능특강 문학을 잘 활용하시기 때문에 강사가 아이들에게 수능특강의 핵심 문학 좀 이건 나오겠다 싶은 것들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그냥 뭐 핵심사 파악하기보다는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학교 필수 문제 유형, 그러니까 보편고 같은 경우는 작품당 비교 있는 대로 고르세요. 좀 까다로운 서술형 이런 거를 숙지를 해주고 대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철저하게 공부한 개념들을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개념들을 응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잘 길러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편고 시험 대비 전략이었고요. 또 마지막은 제가 아이들과 잘 지낸다
공연도 보러 가고 코노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생일도 챙겨갔고 제가 학생 시절부터 완전 문과녀거든요. 국어나 사회나 영어는 아이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야 고수님 너 되게 쉽게 잘 알려준다? 그래서 막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르치는 거 재밌어 이런 보람을 느꼈었고 그때 또 애들이 얘기했던 게 보통의 그 당시의 아이들은 내가 하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걔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대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강점이셨죠. 항상 어떤 친구들이든 그 친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해줬던 그런 저의 강점을 발견해서 이 길을 걸어왔고 또 아이들을 워낙 좋아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저를 이제 그냥이 아니라 많이 따르고 있다. 제가 얼마 전인가요? 몇 년 전인가요? 이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얼마 안 됐는데 신장 수술을 했어요. 하트. 큰 수술했죠. 이 나이에. 신장 병동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막내. 저만 아이돌.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그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분당 복귀해서 수업을 했거든요. 7월 1일에 수업하고 8월 말부터 수업을 했으면 빨리 복귀한 거죠. 근데 그때 아직은 제가 이제 신장이 회복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책상 걸치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저는 아이들에게 힘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오늘은 괜찮아요 하면서 막 챙겨주는 것도 좋았고 어떻게든 이제 수업을 열심히 더 챙기려는 그런 반짝반짝한 눈망울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회사원이었으면 파김치 같은 팀장님들 사이에서 애공하지 않았을까. 정말 저는 이 직업에 5조 5천 몇이죠? 5조 500%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 중요한 거는 성적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설명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